네, 그러면 캐킨 환경에서 작업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킨 환경에서 작업 공간은 캐킨은 우리가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빌드 툴이라고 했죠. 네, 캐킨은 apt get을 통해서 캐킨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로스 패키지를 설치하면 캐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니까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패키는 기본적으로 그 로스의 환경 변수 파일이 기본적으로 실행된 이후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첫 시간에서 로스의 환경 변수를 .bash rc 쪽 파일에다가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설정을 해 두었죠. 네, 그래서 우리 명령을 매번 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킥에 우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make 디렉토리 -p 옵션을 주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꺼번에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 밑에 캐킨 ws 워크스페이스 밑에 소스 이런 디렉토리 하나 만드시고요. 캐킨 워크스페이스 밑에 src 디렉토리로 갑니다. 캐킨 워크스페이스 밑에 src 디렉토리로 가서요. 여기에서 캐킨 init 워크스페이스 이 명령을 치시면 캐킨 init 워크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치시면 cmake list.txt 파일이 생깁니다. 저 파일을 한번 볼까요? cmake list 보시면 우리가 cmake C 컴파일러를 위한 cmake를 위한 컨피그레이션 구성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cmake 리스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 프로그램을 계속 이 소스 디렉토리 밑에 만들고 또 이제 패키지 의존성을 또 생성시키고 하면 이 cmake 리스트 파일은 자동으로 로스의 캐킨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므로 이 cmake 파일을 직접 수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저는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홈 디렉토리 밑에요. 캐킨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튜토리얼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src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src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캐킨 init 워크스페이스 캐킨 init 워크스페이스 명령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죠. 그러면 cmake list.txt 파일이 생기고요. 이거를 cat 명령은 파일의 내용을 보여줘라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cmake configuration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 공간이 지금 사실은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작업 공간에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킨 메이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빌드 명령인데요. 캐킨 메이크 명령은 반드시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최상위 공간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캐킨 워크스페이스 그 디렉토리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캐킨 메이크라고 실행을 해주면 이제
아무 소스도 없는데 어떤 컴파일이 한번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캐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스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기 위한 경로들을 어, 전체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디렉토리가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한번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스 우리가 만든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소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소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관련된 디펜던시만 점검을 하고 바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빌드를 한번 했습니다. 네, 빌드를 한번 했고요. 여기에서 ls를 한번 이제 쳐보자.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고요. 데벨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디렉토리 뭘까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죠. 네, 빌드라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까 캐킨 메이크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로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행 라이브러리라든가 파일들을 중간 생성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컴파일 할 적에 목적 파일이라고 하죠. 오브젝트 파일들 같은 그런 것들을 생성을 가지고 또 이닛 파일도 만들어주고요. 또 캐시도 있고요. 그다음 시메이크 캐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시메이크 인스톨을 위한 시메이크 파일도 이렇게 생성을 이쪽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빌드 디렉토리는 그 캐킨이 작업하기 빌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생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캐킨 메이크의 빌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데블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데벨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는 또 셋업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데벨 디렉토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킨 메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캐킨은 SVC 즉 소스 버전 관리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작업 영역을 이렇게 데블 즉 개발 영역과 인스톨 영역으로 나눠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캐킨 메이크 인스톨 명령으로 우리가 캐킨 메이크를 만약에 실행을 시키면 이제 여기에 그 데블 말고 인스톨 디렉토리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포할 프로그램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스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영역과 인스톨 영역, 즉 프로덕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개발 영역과 프로덕션 영역을 나눠서 컴파일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기동 한번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나면 로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그 로스 프로그램이 돌기 위한 로스의 환경 변수를 셋업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 환경 변수를 우리 아까는 기본적인 로스 패키지, 즉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즉 로스 ORG에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패키지들에 대한 환경 변수는 이미 셋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든 로스에 필요한 환경 변수는 다시 또 불러와야 되겠죠. 그 환경 변수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데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셋업.bash 파일도 있고요. 로컬 셋업.bash 파일도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업.bash 파일은 우리가 모든 시스템의 영역에 다른 셋업 파일과 내 셋업 파일 다 통틀어서 같이 쓰겠다라고 할 적에 이제 셋업
.basic 파일을 실행시켜서 환경 변수를, 즉 기본 로스에 있는 환경 변수,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환경 변수 다 한꺼번에 쓸 때 setup.basic 파일을 기동시키는 거고요. local underbar setup.basic 파일은 다른 환경 변수 안 쓰고 내 것만 쓰겠다, 이제 내 것만 쓰겠다라고 할 때는 local underbar setup.basic 파일을 기동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한꺼번에 하나의 PC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내 로봇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때 local setup.basic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로스의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다 혼합해서 짬뽕으로 써야 될 적에는 setup.basic 파일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아까와 이제 똑같이 소스 명령어는 그냥 점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점으로 대신할 수 있고, 밑에 있는 setup.basic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만든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setup.basic 파일을 사용을 해서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로스의 기본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로스의 캐킨 환경에서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어서 로스 패키지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로스 패키지는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라는 명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명령을 사용할 적에는요, 반드시 소스 디렉토리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캐킨 메이크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항상 로스 프로그램은 이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요, 내 프로그램이 돌 때 어떤 로스의 기본 다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내가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할 때 말한 우리가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끌어다가 쓰는 기능을 즉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지금 비기너 언더바 튜토리얼스라는 패키지를 만드는데 이 패키지의 의존성을 스탠다드 메시지스, 그리고 로스 파일, 그리고 로스 CPP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의존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메시지는 로스에서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로스 프로그램이라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패키지가 되겠고요. 로스 파이는 파이썬에 관련된 로스 기본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고요. 로스 CPP는 로스 C++에 관련된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세 개의 로스 패키지의 의존성은 반드시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명령을 실행시켜서 한번 로스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킨 크리에이트 다 안 쳐도 된다 했죠. 탭키 치면 자동으로 지가 쳐주게 됩니다. 글자를 비기너 튜토리얼 이건 탭키 쳐도 안 되겠죠. 처음 우리가 만드는 패키지니까 스탠다드 메시지스 그리고 로스 파일, 로스 CPP 이렇게 세 개의 의존성을 가진 로스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나서 LS에서 디렉토리에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없었던 비기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새로운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이 디렉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ls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cmake 리스트 파일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include 파일도 생겼고 package.xml 파일도 생겼고 또 소스 파일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그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소스 프로그램들이 또 있겠죠. 그 소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패키지.xml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패키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컴파일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보 갖고 있는 거, 인클루드는 소스에서 쓰는 헤더 정보들이 되겠죠. C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인클루드에 그런 헤더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디렉토리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트리를 한번 깔아서 트리 명령으로 한번 보죠. 지금 디렉토리 밑에 하위 디렉토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방금 설치를 했고요. 트리 요 디렉토리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비기너 튜토리얼스라는 패키지 디렉토리 밑에 트리 명령을 쳐보니까 이 디렉토리 밑에 지금 cmake list.txt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밑에 include 디렉토리가 있고, include 디렉토리 밑에는 또 디렉토리가 있네요. 디렉토리 빈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xml 파일 있고, 빈 소스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의 디렉토리와 2개의 파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우리 한번 패키지 의존성이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죠. 패키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패키지를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배운 로스펙하고 로스펙 명령으로 해서 find 해가지고요, beginner tutorials라는 패키지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찾아지죠. 우리가 만든 패킹 워크스페이스 밑에 비기너 튜토리얼스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여기에 로스 cd 해서 비기너 튜토리얼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보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can 명령으로 package.xml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dit로 보는 게 낫겠네요. gedit를 열어서 보면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죠.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글자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xml 파일은 XML 포맷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XML 버전이 2.0이고, 패키지 포맷은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패키지 이름, 그리고 버전, 패키지가 뭐 하는 앤지,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의 홈페이지 뭐 어디고, 이 로스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누구고, 이메일이 뭐고, 뭐 이런 정보들이 쭈루룩 나오죠. 이런 관련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이 패키지.xml 파일을 이런 이제 그 패키지에 관련된 정보들인데요. 이 정보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패키지 만들고 나면 로스.org에 내가 이런 유용한 패키지를 만들었어 라고 해서 업로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보면요, 그 뭐 마브로스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보면요, 로스 위키 안에 자, 패키지 서머리에 대한 정보 쭈루룩 나오고, 뭐 목차 정보 나오고, 오버뷰 정보 나오고,
위키 패키지마다 내가 만든 패키지를 이 로스 ORG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올릴 수가 있고, 그때 올릴 때 누가 만들었고, 이 버전 정보는 뭐고, 뭐 트래커는 누구고, 소스는 어디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뭐 디펜던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서 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뭐 이런 정보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이 package.xml에 있는 파일 내용을 가져서 위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올리게 되면 이 package.xml 파일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나중에 내가 만약에 배포판 어떤 패키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패키지 서머리에 여기 위키에 로스의 위키에 내 패키지 올릴 적에 간편하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 XML 파일 내용 중에 빌드 툴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빌드 툴 디펜던시가 있고요. 빌드 디펜던시가 있고요. 빌드 익스포트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EC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게 있는데요. 빌드 툴은 우리가 키를 쓰겠다. 지금 이 내용이고요. 빌드 디펜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 로스의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같이 컴파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기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까 패킹 크리에이트 패키지 명령 줄 때 이 내용을 줬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세 개의 로스 CPP, 로스 파일, 스탠다드 메시지, 이 세 개의 디펜던시가 이렇게 세 개 각각 실행할 때, EXEC 디펜드, 그리고 빌드 할 때, 익스포트 시키는 디펜드, 그리고 빌드 자체로에서의 디펜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디펜던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디펜던시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도 디펜던시를 알 수 있습니다. 로스펙 명령을 통해서 디펜드 1이라고 치면 1차 의존성만 보겠다, 이 내용인데요. 비기너 튜토리얼이 가지는 1차 의존성에 대해서 보여달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1차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리에이트 패키지에서 만들 적에 우리가 준 패키지의 이름이, 즉 1차 패키지 이름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이 패키지들 안에서도 또 다른 패키지를 또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다 보겠다라고 하면 디펜즈 1을 빼고 그냥 디펜즈로 해서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쓰는 로스의 모든 라이브러리들 디펜던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아무 프로그램도 소스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죠? 프로그램 작성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빈 깡통 패키지 하나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로스 프로그램, 빈 깡통의 로스 프로그램이 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로스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로스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로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동을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로스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은 코딩으로도 막강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스펙 명령을 통해서 로스펙의 디펜즈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 패키지라든지 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로스펙 디펜즈 하고요. 마브로스 같은 거 엄청나게 나올 건데, 이거는
보면 마브로스가 사용하는 스펙의 패키지들 보면 이렇게 많은 다른 패키지들을 서로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의존성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로스 1을 붙이면 직접 의존성, 그리고 로스 1에서 1을 빼고 그냥 로스 디펜즈만 주면 그러면 이제 간접 의존성까지 모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패키지 사용자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이제 패키지를 어떻게 이제 사용자화, 즉 변경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션 패키지의 정보인데 이거는 어떤 패키지야라는 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실 적에는 우리가 아까 열었던 XML 파일에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line 뭐 first 로스 패키지 이렇게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을 직접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누군지, 이게 사실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누가 작성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센스는 어떤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지, BSD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LGP 라이센스를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지 LGPL 라이센스를 따르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 이건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인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의 내용을 사용자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패키지를 자신만의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보고 패키지.xml을 통해서 디펜던시와 빌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스의 환경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